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화일간의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간목일간과 을목일간과 병화일간과 신금일간의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화일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무기토일간이라든가 경금일간, 마지막으로 임계수일간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가 경자년이고 내년이 신축년인데요. 자, 신축년에 일단 간목일간은 대체적으로 운세가 좋은 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학교 학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A 제로 정도,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간목일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간목일간이 전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운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가장 중시하는 게 통근, 투간, 투출이고요. 힘의 세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 오게 되면 신금의 통근, 투간, 투출, 이 금의 세력이 강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 하면 이 화의 세력이 강한가? 그 힘의 세기를 가장 중시합니다. 두 번째는 용신, 기신운, 월지를 바탕으로 용신, 기신운, 이렇게 되면 기신운이 되고 아래사주는 용신운이 되죠. 세 번째는 12운성을 참조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의 12운성은 신축년이 되게 되면은 간목이 축을 만나게 되면은 관대지가 되죠. 관대지가 되면서 그 12운성은 참고로만 하는데 그 12운성 이외에 통근, 투간, 투출, 합충형파의 용신, 기신운까지 종합했을 때 간목일간은 대체적으로 A0, 95점 정도 학생 점수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보다 불리하죠. 을목은 C0, 점수를 따지면 약 한 75점 정도. 그 다음에 12운성에서도 일단 조금 불리하죠. 병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조금 유리하죠.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정도 줄 수 있다. 점수를 말하면 88점 정도. 이제 태지가 되니까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묘지부터 아주 고생을 3년간 많이 하고 있는데 병화일간은 내년부터 이제 서서히 상승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하는 이제 정화일간은 그러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정도. 자, 비실비실한 학점 아니면 시들시들한 학점으로 대체적으로 썩 좋지는 않지요. 왜냐? 일단 이와 같이 용신운이면은 4, 5, 미의 월에 태어났으면 정화일간 중에서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화일간 자체는 묘지로 작용을 하느냐, 신축년에 정화일간이 축토를 만나면 묘지가 작용을 하는데 묘지로 작용을 해서 묶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축미충이라든가 축수령이라든가 축진파라든가 계고가 돼서 지장간에 계고가 돼서 고지로 사용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목의동태와 수의 조절 작용으로 이 판단을 해서 정화일간의 상승운과 하락운을 판단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C 플러스 정도 된다. 점수는 한 70점대 후반, 78점 내외.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화일간은
내년에 뭐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중도에서 약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묘지로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것은 정화일관의 일단 묘고지 작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실전사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까지 전부 이제 내년 운인데 이 신금은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신금도 오늘 공부하는 정화하고 비슷합니다. 내년에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신금 같은 경우는 아주 하락으로는 아니지만 양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금이 일단은 상승운으로 가려면 이민년은 돼야 된다. 이민년 특히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려면 이민년의 인목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도 내년까지는 수성을 좀 해야 된다. 그 외에 무토, 기토, 경금, 임수, 개수일간에 대한 내년 운세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정화일간입니다. 자, 정화일간이 이제 신축년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자, 정화일간이 신금을 만나면 화극금으로 편제가 되지요. 편제가 되는데 그냥 편제가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 성향이 강한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한 겁재지요. 이것이 정화일간에게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 욕심이 대단히 커집니다. 올해부터. 올해 이 경금이 있을 때는 안전빵 조심조심하지만 내년이 되게 되면 정화일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물 욕심을 많이 낸다라는 거죠. 왜? 신금이 편제는 편제인데 가장 승부욕 경쟁심이 강한 편제이기 때문에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양날의 칼인데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욕망이 강해지겠지요. 이 큰 돈을 봤으니까 큰 재물을 봤으니까 이때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덜썩 물리면 안 된다. 물론 활동성이 강화됩니다. 화극금이 되면 편제라는 것은 역마성이 있지요. 역마라는 것은 이 활동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정화일간이 올해보다는 활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묘지작용을 하든 고지작용을 하든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는 어떻습니까? 정화일간에 화생토, 축토가 오게 되면 식신운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식신 편제가 되니까 완전히 큰 재물이 손에 쥘 듯 주식을 투자해도 뭐 50% 100% 오를 것 같고 이런 일단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활동성이 강화되지만 속으로는 이 정화가 묘지작용을 할 경우에는 인성이 없는 경우 아니면 수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사주에서 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을목과 묘목 목이 강하면 정화가 축토의 묘지로 간다고 해도 이 목극토가 되기 때문에 목극토 목이 로강지에 있는데 아래사주 같은 경우는 목인성이 해중 간목에 있지요. 이렇게 되면 목이 이 묘지 작용을 이 제어를 해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인년이 투자의 적기가 되지요. 이 인목에 인성이 온다라는 것은 이 사주에 상관의 이제 가상관격이죠. 이 상관의 이 작용을 바르게 안내를 하게 되지요. 이 정인이 오는 거. 하지만 일단은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사화 대운이 중요한데 위 사주는 지금 사대운을 지나서 오대운에 오고 있고 지금 아래 사주는 지금 유대운이죠. 이렇게 되면 위 사주는 사유축 대운을 지나왔고 아래 사주는 지금 사유축 대운에 와 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 올해 내년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아래 사주가 유리하죠. 근데 용신운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용신만 보면 안 되고 12운성도 봐야 되고 묘고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위사주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특히 2025년에 을사년이 최고의 황금기가 되죠. 을사년에 사화가 용신으로 오면서 사유축 금을 짜게 되면 이 편제가 날개를 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위사주보다는 올해 내년 특히 내년에도 기회가 됩니다. 왜? 대운이 유대운의 사유축 세운과 대운이 사유축 금을 짜게 되면 정화일간에 이 편제가 확실히 이제 오기 때문에 기회는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위사주하고 아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근입니다. 통근 투간 투출.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신금이 왔을 때 어느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지금 금의 동태를 봐야 됩니다. 유금이 있고 사유축 금을 짜죠. 이쪽으로는 묘유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이 오게 되면 신금이 오게 되면 천간의 신금은 지지의 유금이 되지요. 그러면 일단 유리하죠. 재물운에서는 유리하다. 왜? 화급금이 되지만 정화도 뿌리를 가지고 있지요. 오화에. 신금도 유금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통근 투간의 힘이 일간과 이 재성이 대등하다. 이럴 때는 이 화급금으로 이 재를 녹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재물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신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 여기서 화가 더 강하지.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점수가 30, 40, 50점, 금은 1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이 와주지요. 그럼 금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탄력을 받게 되지요. 일간이 바라보고 있는 게 편제를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편제가 힘을 실어주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 저 편제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신금이 이 사지에 왔을 때 천간과 지지에 얼마만큼 힘의 강도가 있고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아니면 너무 부족해서 화에 녹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의 동태를 봐야지. 그냥 겉으로 식신 편제 그냥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 여기에 오는 이 육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가 어떻게 작용을 했냐. 유축금이 되게 되면 금이 강해지지. 아래 또 대운이 유대운이면 사유축 금을 짜게 되면 금, 일단 재성운에는 유리한 운이 되죠. 그런데 정화일간이 축토가 묘지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단식 판단이고 하수들의 판단이죠. 일단은 근데 이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는 위사주 같은 경우는 정유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은 기회죠. 2017년. 왜? 그때 대운이 사대운이었으니까. 사화대운이 오게 되면 사유축 금국을 짜는데 용신이 와서 축월에 사대운이 온다라는 것은 천군만마죠. 그리고 세운까지도 다시 정유년에 유금이 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1억 정도를 투자해서 7, 80억의 고수익을 창출했던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대박을 터뜨렸던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올해와 내년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 축월생 같은 경우는 정화가 빛으로 작용을 하죠. 열작용을 하지 않죠. 여기는 어떨까요? 정화가 빛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열작용을 하지요. 왜? 화기운이 뜨겁기 때문에. 열작용을 할 때는 이제 정계충을 주의해야 되는데 개수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의 물이 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 2023년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아래사주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기운이 이제 강한데 이 개수가 온다라는 것은 임수하고 틀리죠. 이민이 되게 되면 대단히 유리하죠. 2022년은. 예, 여기가 이제 투자에 아주 그 공격적인 투자. 올해와 내년은 안전빵. 아무리 용신운이라도
이 용신 이 사오미월이라도 조심조심 워낙 정화가 정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안전방을 추구하지요. 병화하고 틀리죠. 병화는 호랑이와 같은데 정화는 어떻습니까?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과 같죠. 남산골 셋님 즉 뭐 백면서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20년부터 볼 때 위사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사주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 주식. 위사주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큰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일단 그 큰 수익을 창출하면 몇 년간 손을 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주식 중에도 이 축월생은 해자축으로 갈 때까지는 이 정화가 빗작용을 한다 했죠. 주식에서 우량주가 좋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일단 우량주 위주로 분산 투자. 즉 정화일간의 본성인 안전빵, 분산 투자, 우량주 위주로. 그 다음에 이 부동산도 대단히 좋지요. 왜? 목인성이 강하지요. 편인이. 그 다음에 상관이죠. 예, 화토상관격인데 화토상관에 편인이 있으니까 완전히 편인과 상관이 있으면 재능꾼, 두뇌가 총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과 부동산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좋고 가상화폐보다는. 그러면 위사주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내년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 언제? 내년에 4월 사유축 금을 짜는 사유축 금을 짜는 이때. 근데 무리한 투자는 안 됩니다. 왜? 이미 대운에서 지금 5대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 있어서 개점 휴업기나 마찬가지다. 4, 5, 미가 용신이죠. 아무리 용신이 와도 4, 5, 미대운 중에서 축월생이 사화와 미대운은 발복을 하지만 5대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4대운이 정상, 산의 정상이라면 5대운은 막 정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는 사건, 사고, 관제구설수라든가 그래서 개점 휴업기다. 아주 수성을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해자축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운에서도 한풀 꺾었고 하지만 이 미대운 같은 경우는 이 사대운의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위사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운에서는 사유축금을 짤 때 아니면 위사주는 을사년이 가장 좋죠. 을사년 2025년 을사년이면 오리지널 목화 용신과 시신운으로 가면서 사유축 금을 짤 때 이때는 부동산에 올인을 해도 됩니다. 크게 몇십억 정도. 자 아래 사주는 어떨까요? 위 사주하고 투자가 틀리죠. 같은 정화라고 해도 월이 완전 반대죠. 여기는 축월인데 여기는 사화. 완전 사화의 해자축으로 간다. 임계로 간다. 이 자체는 조후를 해결해 주지요. 이 뜨거운 것을 여기서 녹여주지요. 일단 조후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대운이니까 사유축 금을 짜고 내년에 다시 사유축 금을 대운 세운 원국에서 짜지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그 화가 강하면 대체적으로 외국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더라도 위사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렇게 우량주로 안전투자. 아래 사주는 해외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직구라고도 하고 해외 투자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일단 이 외국 아니면 달러도 좋습니다. 외국의 달러를 매입하는 경우가 왜? 보통 이제 진로 적성에서도 화가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외국 해외 유학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자유로운 이런 나라가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도
이런 것은 약간 공격적으로 선물 옵션이라든가 이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위 사주하고 틀려가지고 이것은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좋고요. 뭐 우량주 분산 투자가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남이 시도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테크라든가 뭐 금테크도 있고 특히 은테크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은은 지금 너무 저평가가 돼서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금테크보다 은테크가 훨씬 유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금테크가 상당히 좋죠. 예.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한 투자가 같은 정화래도 이 투자 방식이 틀리다. 선물 옵션,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인데 약간의 그 위험 빈도가 있더라도 정화 자체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병화라든가 간목은 조금 주식에서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게 되면 아주 흥분을 하는데 이 정화 자체는 굉장히 침착하지요. 왜? 이성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거죠. 정화 자체가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조심성이 있고 왜? 정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정화가 약간 융통성이 부족한 게 단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를 잘 안 내지만은 한번 뚜껑이 열리면 무관사주라든가 아니면 뭐 무인성이라든가 여기서 화가 나면 대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명리 같은 거를 공부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일간 일줄에도 투자 방식이 틀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주는 2022년이 포인트입니다. 22년 아래 사주 왜 그러느냐? 자, 아래 사주에 인목이 오게 되면은 이 사주에서 인성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해중 간목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목이 왔을 때 이 사주에서 인목이 왔을 때 이 상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왕지 위에 있지요. 록지 위에 있지요. 로강지 위에 있는 상관을 조절을 해주는 그 다음에 임수도 괜찮지요. 임수 자체도 이 사주에서 완전히 정임합으로 완전히 이 상관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블레이크 역할을